네, 안녕하세요. 등계입니다. 지금은 새벽 1시 12분인데요. 또 여러 가지 또 영상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수급을 또 어떻게 조금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많이 주셨어요. 되게 여러 가지 수급을 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대표적으로 이제 보는 방법은 딱 몇 가지밖에 안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장중에 보는 법과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이제 보는 이제 수급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이 시간 내에 모든 거를 다 이제 얘기를 다 넣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일은 얕은 기미를 구독을 해야 된다. 예, 구독을 하고 알림 설정 뭐 이런 것들을 하셔야 제가 추가적으로 또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농담이고요. 이제 해주시면 좀 감사하고,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 사실은 다 모든 거를 이 안에 넣을 수는 없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제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설정도 사실 좀 필요한데 그것들을 다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아무튼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만들 거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많이 길었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수급을 볼 수 있는,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역시나 이 미니 체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미니 체결을 많이들 이제 보시는데요. 이 미니 체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중에 보는 이 미니 체결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 호가창에 보면은 이제 옆에 살짝 이제 체결이 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미니 체결은 말 그대로 그냥 체결을 지금 현재 순간적으로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체크를 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좀 편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세팅이 조금 필요하긴 한데 그건 좀 나중에 좀 해야 되고, 일단 영상이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미니 체결이라는 거를 조금 활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호가가 기본적으로 지워질 때 거래대금과 같이 순간 체결량을 볼 수가 있는 게 이제 이 미니 체결인데, 그러면 대부분 이제 좀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이게 이제 개인들이 들어온 건지 기관들이 들어온 건지 외국인이 들어온 건지 이제 그거를 사실은 완벽하게 파악은 못 해요. 이게 이제 이만큼 들어왔다고 쳐서 이게 개인이야? 외국인이야? 막 기관이야? 뭐 이렇게 판단을 못 한다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이 한 번에 호가를 지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께서는 이거가 들었으니까 엄청난 수급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거 개인이다라고 뭐 기관이다 외국인이다 이렇게 어 맹목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시간대에서 이렇게 체결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체크 정도를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 미니 체결을 통해서 어떤 거를 할 수가 있냐면 단타를 할 수 있는 좀 확률적인 거를 좀 높일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이거를 계속 이 창을 켜놓을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이제 단타를 간혹 하다 보니까 이거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그 흐름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창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한번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이 미니 체결을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액세스 바이오인데 이거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이걸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거 미니 체결을 내릴 때는 마우스 휠 버튼을 꾹 누르고 내리면 한 번에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기본적으로 이 미니 체결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거는 현재 흐름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거가 어떤 수급이 어떤 이제 메인이 들어왔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시장에서 현재 흐름을 보는 게 이제 그걸로만 이제 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지금 보면은 9시 땡치고 이제 3,000주씩, 2,000주씩 이런 식으로 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지만 이게 개인인지 기관인지 외국인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크게 중요한 수치는 아니에요. 다만 갑작스럽게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수세가. 여기서 이제 이거는 좀 약간 감각의 느낌인데,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호가창하고 약간 비교를 하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엑세스 바이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는 호가창을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혹여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순간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은 차트를 같이 보면서 활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하나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은 9시 5분쯤에 순간적으로 거래량이 1분 단위로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를 볼 수가 있죠. 여기 보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9시 때니까 이쪽으로 좀 넘겨볼게요. 자, 이쯤이거든요. 이쯤입니다. 9시 16일. 이때가 9시 5분이죠. 그죠? 9시 5분쯤.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판단을 해본다면은 9시 3분부터 사실상 조금씩 이제 매도보다는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온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주 많이 들어왔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수급입니다. 다만 이제 보여드리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근데 수급으로 인해서 조금 상승한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순간적으로 이제 매도세가 갑자기 나오면서 다시 하락이 나오는, 이건 이제 사실 결과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매도를 했으니까 당연히 빠지는 거가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 말이 정답이에요. 팔았으니까 그만큼 떨어지는 게 맞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주식의 원리는 사서 많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과 같은 거를 만약에 산다고 치면은 사과가 한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00개가 남았습니다. 근데 1,000개를 누군가가 갑자기 다 삽니다. 누군가 다 사요. 그러면 그 가격이 올라가겠죠. 기본적으로 이게 시장의 원리는 어떠한 것들이 소비가 될 때마다 그 가치성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이 소각이 되거나 없어지거나 그러면 그 가치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의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많이 샀으니까 그 순간적으로는 얘가 갑작스럽게 이제 많이 소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 호가에 쌓여 있었던 물량들이.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다르는 건데 어쨌든 이걸 지웠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이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팔았으니까 그만큼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구도가 생겨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원리는. 그러면 이제 내려간다고 친다면 이제 사과를 다시 되파는 경우인 거죠. 사과가 뭔가 맛이 없거나, 그죠?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경우에 다시 되파는 경우,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지금 이게 쭉 올리다 보면은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그죠? 지금 이제 사실 어떻게 이렇게만 보면은 사실 매도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순간적으로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온 경우에 확실히 이 이제 등락률이 굉장히 좀 차이가 있는 게 보여요. 그죠? 자, 파란색이 좀 많은 경우 같은 경우는 확실히 등락률이 좀 떨어진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도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많이 사면 그만큼 희소성이 생기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많이 팔면 팔수록 그만큼 희소성이 이게 다시 뭐 그렇게 많이 없어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로만 보더라도 사실상 이제 간단한 이제 수급을 알 수 있는 그 눈대중으로 좀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볼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음, 프로그램 매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자, 액세스 바이어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매가 없네요. 그죠? 이제 이게 이제 잘 보면 이게 뭐냐면은,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굉장히 좀 프로그램 매매가 막 이렇게 막 쌓여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게 무슨 창이냐면은 0778 이거든요. 이게 키움 기준입니다. 키움 기준으로 0778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는데, 주식을 하시면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로그램 매매가 도대체 뭔지. 그죠? 근데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 프로그램 매매는 대부분 외국인들이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뭐 아닐 수도 있는데, 보통은 프로그램 매매는 어느 특정한 이제 매개체에서 들어오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사실 프로그램 매매를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이쪽에서 좀 많이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비중은 외국인들이 조금 더 많이 이제 사용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고 그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매들을 많이 좀 한 걸로, 그냥 대략적으로 이제 많이 한 걸로 좀 보여지죠. 보통 이렇게 지금 8월 1일이나, 그죠? 8월 2일, 8월 5일, 8월 6일 이런 데를 보면은 거진 다 마이너스인데, 지금 제가 이제 왜 그런 이제 근본적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보면은 이제 이걸로만 그냥 볼게요. 1, 2, 5, 6일은 순매수 수량이 마이너스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1일부터 볼까요? 이 수급을 1, 2, 5, 6, 그죠? 1, 2, 5, 6 정도, 그죠? 그리고 7일은 조금 들어왔고 7일은 좀 들어왔고, 자 보면은 대부분의 외국인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수치랑 이 수치랑 거의 비슷해요. 이게 이제 수량으로 따지면은 이게 이 정도의 수량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금액으로 이제 환산해서 그런 건데, 이 수량으로 보면은 거진 날짜가 비슷하게 이렇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프로그램은 거의 외국인들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매매 추이를 잘 보면, 외국인의 동향을 내가 조금 알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거를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이것만 좀 많이 사용을 해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어 이걸 잠깐 내려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안 내려가는데, 갑자기 저도 이거를 세팅만 하니까, 그냥 이거를 종목별 투자자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종목별 투자자라고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0796이네요. 저도 이제 이거 잊어먹고 있었어요. 0796을 하면 이렇게 제가 크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창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총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국내 증권사들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키움 증권, 뭐 신한투자증권, 뭐 등등등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통합적으로 낸 수치가 이 수치라고 보면 됩니다. 이 수치로. 그래서 요걸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장의 흐름을 좀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11시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요거 11시 하고 오후 2시쯤에 약간 중간 정산처럼 이 수치가 나옵니다. 이 중간 정도의 수치가. 그렇기 때문에 대충
여기서 누가 사고 있는지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굳이 이렇게 뭐안 보더라도.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이 프로그램 이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일별로 떨군 건데 이거를 이제 여기 있는 이 시간별로 떨구면 이 시간대별로 증감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누적 개수고요. 그죠? 누적 개수고 오른쪽에 이제 순매수 증감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 빨간색이 많은 게 좋겠죠. 어쨌든 제가 이제 근본적인 걸 계속 얘기하죠. 많이 사면 살수록 희소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 종목에 이에서. 근데 많이 판다. 그럼 희소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기본적인 베이스를 이제 깔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순매수 수량이 결론적으로는 적어졌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좋은 부분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다. 이거가 떨어졌더라도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왔거나, 그죠?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왔거나, 그리고 다른 쪽에서 좀 수급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런 이제 요 정도의 수치는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저는 사실 이거를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수급을 좀 세팅하는 거를 조금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실은 이제 나중에 조금 오픈을 할 거긴 한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과 좋아요와 이런 것들을 하셨을 때 좀 많이 댓글이나 이런 거 달렸을 때 제가 오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뭐가 무기가 있어야 여러분들한테 또 조회수도 좀 나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수급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확률적인 것, 이게 이 주식은 결국에는 확률적인 싸움이거든요.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이제 그 확률, 그러니까 약간 그거예요. 손바닥 뒤집기의 느낌인데, 어, 여러분들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실 하는 거예요. 음. 그냥 그런 거 생각 없이 올라가겠지 하고 이제 사면은 사실 이제 50% 확률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죠? 왜냐면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에 그냥 그것만의 생각으로서만 생각한다면 50% 확률인 건 맞죠. 손바닥 뒤집기로 그죠? 근데 아시다시피 아주 여러 가지 국내 시장은 많습니다. 일들이 대표적으로 뭐 기업의 리스크라든지 오너 리스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나스닥이 어떻고 저쩌고 막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도 많이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된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확률을 높여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꼭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수급이 무조건적으로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큰 착각이에요. 왜인지를 설명을 드리면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희소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죠. 주식을 많이 사면 그만큼 그 주식의 그 기업의 희소성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맞는 얘기인데 그만큼 또 추가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뭐냐면 그만큼 이 산 사람들이 폭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를 제가 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9, 12, 13, 14, 16 이거죠. 이제 날짜예요 이거. 그냥 이것만 볼게요. 근 5일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8, 9, 12, 13, 14, 16 딱 보더라도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 걸로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주가가 종가로 보면은 73,000원이었다가 8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면 수급이 굉장히 많이 잘 붙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무조건적으로 100%는 없어요. 무조건. 이 외국인들이 이 물량을 그대로 똑같이 다시 뱉어내면은 이거 다시 회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수급으로만 무조건적으로 따라간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게 굉장히 조금 위험 리스크를 감안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하고 같은 포지션을 내가 가지고 그대로 가겠다라고 사실은 내가 무언가 이제 승인을 한 거거든요. 내 자신에게. 그러니까는 이거를 그대로 갖고 나도 얘들아 똑같이 가겠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을 따라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그걸 알려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여러분들이 호가를 지울 수 있는 그 정도, 이 정도의 그냥 금액적인 부분들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지만, 100이면 100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죠? 거의 그런 사람들은 이제 펀드라든지,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사모펀드나, 제가 말하는 사모펀드는 일별적인 조그만 사모펀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이제 돈을 관리하는 펀드 매니저가 관리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은행에 한 번씩 가보셨으면 그 펀드 매니저 분들이 앉아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운영하는 은행에서 운영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의 펀드라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그분들은 어느 정도 목표치를 가지고 움직이는 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매도 어느 정도 수치가 되면 그대로 판단 얘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거 폭탄을 같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해야 되는 일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는 빨리 빼는 게 가장 베스트다. 라는 거를 저는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계속 사니까 나도 그대로 가겠다. 계속 사면 좋은데 어느 순간에는 그런 이제 폭탄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감안을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잘 보면은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이 기관하고 이거를 뭐 개별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기관이 얘네들이 통틀어서 일로 수치가 들어간 거예요. 얘들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 얘가 이 수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 이제 통괄적으로 이 수량 금액대가 이렇게 형성이 됐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그냥 수치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네, 제가 얘기했지만 100%는 없어요. 금융투자가 이만큼 샀다. 금융투자가 다 샀을 건가? 금융투자가 완전히 100% 금융투자만 샀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수치로서는 조금의 차이는 분명적으로 존재한다는 거. 그게 좀 팩트거든요. 그리고 이 증권사들마다, 그러니까 이 기관의 개개인마다의 성격들이 좀 포진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영상이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2탄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수급들이 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여기 얘기한 거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했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다가 이제 실시간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1835, 제가 이거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거 생각보다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10분 기준으로 이 외국인 기관의 통계를 여기다가 수치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되게 좋게 대량 체결도 알려줍니다. 그죠? 엄청나게 좋은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대량 금액이 얼만큼 수치도 대략적으로 알려주면서 강도도 보여주고 외인 강도가 얼만큼 강한지도 알려줍니다. 외인 금액도 알려주고요. 이만한 건 없어요. 제가 볼 때. 뭐 다른 증권사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부분이다. 이게 이제 1835 번호라는 거 이런 거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거 굉장히 좀 많이 활용을 해요.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실시간으로 얘가 여기 구간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여기는 11시하고 2시만 떠요. 그러니까 이제
실시간으로 조금 10분 단위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요창으로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 단위로 프로그램 매매는 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이니까 그렇다 쳐도 이런 부분으로 대략적인 금액대를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막판에 이제 기관들은 이제 누적으로 조금 매도를 많이 했네요. 그죠? 그래서 외국인이 독보적으로 기관보다 2배 이상을 산 걸로 그냥 20 이제 3시 20분 기준으로 이게 누적률입니다. 한 번에 이렇게 샀다는 게 아니고 누적률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수치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10분 단위로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인이 좀 강하게 사는지, 기관이 많이 사는지, 또는, 기관이 뭐 파는지, 외국인이 파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기관에서 만약에 이 수치가 10분 단위로 이게 차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게 수치가 계속 변한다고 했잖아요. 수치가 줄어든다라고 그러면, 갑자기 왜 어떤 이유로 들어오는 거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근데 외국인이 좀 줄어든다. 그러면 외국인이 좀 파네? 지금 내가 포지션은 어떻게 될까? 이런 이제 생각들도 좀 해야 되고, 특히나 이제 이 대량 체결, 즉, 큰 금액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이 매개체들이 줄어드는가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간대별로 계산을 때려보면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얘가 강한지 안 강한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매매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제가 지금 이제 설명을 지금 세 가지를 했는데 벌써 지금 26분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뭐 잡다한 소리를 많이 하긴 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조금 더 내부적인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2탄에서 추가적으로 하던지, 멤버십 분들에게 그냥 영상을 공유할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보만 빼먹고 가는 분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안 찍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또 해주셨기 때문에 HL도 이 타점들을 보면 거의 수급들을 많이 확인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잡느냐가 사실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은 제가 또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